안녕 얘들아. 오늘은 교과서 232페이지에 있는 우리 염상섭 작가의 만세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기출도 다수 됐었고, 그리고 또 관련 내용을 살펴본 친구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제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의 핵심 내용들을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보시면 만세전이거든. 근데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자면, 이 만세전은 만세운동 직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세운동은 우리 3.1 운동,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3.1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여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홍길동전이나 아니면 흥보전 같이 그때 전자는 그냥 이야기를 의미하는 전자였잖아. 근데 여기서는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앞전자거든. 그래서 시기상으로 앞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1 운동이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거니까 그 직전, 그 전해에 겨울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어떤 시기인 줄 알겠죠? 우리가 국권피탈을 당하고 나서 굉장히 암울한 그런 우리 민족이 가장 이렇게 통제를 많이 받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기에 있었던 일을 지금 서술해 나가겠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윗부분의 특징 한번 보시면 만세전은 3.1 운동 직전에 암울한 시대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리얼리즘이 강한 1900 10년대의 식민지 조선의 그런 총체적인 실상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리티가 굉장히 강한 그런 작품이라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다음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의 포인트 한번 짚고 넘어가면 여기 지금 교과서에 실린 만세전에서는 여러분이 여로에 따른 주인공의 인식의 변화, 뭔가 인식이 달라진다라는 거겠죠. 여로는 그냥 여행을 하면서 겪는 그 일정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주인공이 어디에서 이렇게 어디로 여행을 할 거고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겠구나라는 거고, 그다음 작품에 나타나는 비판의식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치? 당연히 일제강점기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치? 그다음 또 주인공의 성격 및 태도를 파악해야 되겠다. 이 일제강점기에 이 주인공은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으로 맞서고 또 아니면 맞서지 않나 등등 여러 가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옆에 있는 작품의 개관부터 먼저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세세하게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현대소설이고 그다음 또 사실주의, 아까 말했던 사실주의 소설이면서 여로형, 어디에서 어디를 여행을 떠나면서 여기에서 느껴지는 우리는 인식의 변화를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거고, 자, 제재는 1918년 겨울 여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동경에서 서울로 오가는 그 여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죠. 공간적인 배경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제재가 아니라 일단 배경으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동경 유학생, 동경 유학생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주인공이 동경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치? 그래서 이 주인공의 눈에 비친 조선의 현실을 지금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특징은 원점 회귀의 여로형 구조다. 요 용어는 만세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한번 익혀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로형 구조라는 것은 여행을 가는 여정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원점 회귀라고 이렇게 말했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얘기하면 동경 유학생이니까 일본의 즉 동경에서 다시 이 한국에 있는 서울로 여러 가지 군대를 거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여행의 시작 지점이었던 동경으로, 즉 원점으로 회귀 돌아가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 대충 느낌은 오죠. 그렇지? 그래서 동경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서울에서 동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 그럼 거기에서 변화하는 주인공의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리얼리티가 강한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세 번째는 현실 문제를 인식하기만 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져 있는 지식인의 한계가 드러나더라. 그러면 이런 특징을 또 누가 가지고 있겠어? 우리 동경에서 유학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죠. 그치? 현실 문제를 인식했어. 조선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다음 또 처참한 그런 상황인지 인식을 했지만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지는 않고, 그치? 왜 다시 동경으로 지금 돌아간다라는 것은 즉 도피의 모습이 좀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동경에서 서울로 오면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했지만 마지막에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뭔가 도피의 성격이 강하겠구나. 그러한 지식인의 한계를 또 사실적으로 그려내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한 줄거리도 살펴볼 겸 이제 주인공의 그 여러 과정을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여정과 더 많은 인물들을 만나지만 중요 내용만 한번 추려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인공이 원래 동경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지금 나라고 나타나고 있고 이름은 이인화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동경에서 출발을 하는데 동경에서 서울로 가는 이유는 뭐였냐면 아내가 결혼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결혼을 하고 바로 유학을 가서 그런지 뭐 아내에 대한 애정이 딱히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서울에 있는 아내가 위독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서울로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는데, 근데 아내가 거의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는 굉장히 위독한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도 동경에서 바로 막 배를 찾아서 막 이렇게 진짜 허겁지겁 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고 술집 가서, 그러니까 또 카페 같은 술집에 가서 여급과 또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 혼자 막 생각을 하죠. 아내가 죽는 것과 내가 지금 술을 마시는 것은 뭐 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뭐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뭐 지금 내가 이렇게 양심에 찔리는 것은 그냥 뭐 한낱 어떤 감정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아내를 진심으로 걱정하기보다는 좀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처음에는 그런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처음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굉장히 무관심한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더라라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뭐 여러 군데를 거쳐서 가지만 어쨌든 하관, 현재는 시모노세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서 이제 부산까지 가는 연락선, 좀 짧은 거리를 오가는 그런 배를 이제 타게 되는데, 이제 배를 탈 때 평소에는 좀 잘 느끼지 못했던, 일본에 있을 때 크게 막 느끼지 못했던 어떤 조선인 취급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인들, 그러니까 내가 배를 타려고 하는데 어떤 형사가 와서 막 너 어디 가려고 하냐, 너 뭐 어디에 사냐, 뭐 등등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검문 아닌 검문을 받으면서 조금 이상한데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점점 인식이. 그래서 수탈당하고 억압받는 그런 조선인의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데, 특히 이 하관에서 부산으로 가는 배 안에서 목욕탕에서 여러 일본인들이 하는 대화를 듣거든. 요 장면이 지금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본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선에 가면 돈을 좀 벌 수 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조선에 좀 이 촌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일본의 힘든 뭐 탄광이라든지 금광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속여서 일본에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엿들으면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점점 분개하는 그런 감정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산에 도착해서도 조선에 도착했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좀 심한 검열을 받는 것에서 조선 진짜 식민지의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조선의 현실에 놀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좀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 타고 들어오면 처음 접하는, 우리 어쨌든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처음 얼굴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조선의 어떤 집들이나 건물들이 보이지 않아요. 다 일본식으로 막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조선인에게 여기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곳은 어디냐라고 물었는데 한참을 생각하더라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진짜 식민지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